정원 3,000명을 대학 하나로 치면은 대학이 몇 개죠? 20개죠. 그러면 그 대학이 어디냐? 학력평가 쳐가지고 1등급 나온 학생이면 12,000등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여기 1등급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정시에서는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문과냐 이과냐 하면 또 떨어지고, 그리고 그 학교가 일반고냐 특목고냐 하면 또 달라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수합의 이응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6, 27, 28년 대입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제일 궁금한 것 시리즈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 반에서 몇 등이면 어느 대학, 무슨 대학 중 갈 수 있나요? 이거죠. 반에서 1등이면 어디, 3등이면 어디, 5등쯤이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나요? 요거를 한번 차근차근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등이냐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9등급 체제 내에서 1등급이 4%, 2등급이 7%죠. 그래서 이게 좀 100명이에요. 100명으로 해서 1등급이 4%니까 4명, 2등급이 7%니까 7명. 그렇죠? 그리고 3등급이 11%인데 사람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12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4명 1등급 4%,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이 딱 가운데죠. 그래서 20명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0명이에요. 100명 기준으로 해서 9등급 체제, 정규 분포곡선 자연적인 형태다라고 해서 1994년부터 해서 수능 등급 체제 해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항상 보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너 반에서 몇 등 했는데 몇 등 하면 어디 가니? 이거죠. 또는 우리 애가 지금 반에서 몇 등이니까 어디 좀 가겠다. 또는 내가 지금 반에서 몇 등 하니까 어디 좀 가겠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전국 고등학교 내 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5명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25명이다 라고 하면 한 명이 약 4%가 돼요. 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4%죠. 그러면 그 4%라는 게 아까 9등급 체제에서 1등급이잖아. 그러면 간단하게 됩니다. 반에서 1등이다. 그러면 4%다. 그러므로 1등급이다. 정리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2, 3 있죠. 그래서 반에서 2등과 3등 라인, 2등, 3등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1등, 2등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되게 좀 하는 애들이 좀 해. 그래서 되게 잘 안 바뀌긴 하는데 보통 요 1, 2, 3등 애들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조금 치열한 반 같으면 한 5명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래서 여기 4, 5, 6 해가지고 반에서 1등 했다. 그러면 4%니까 25명에서 4%니까 1등급. 그리고 반에서 2등, 3등 했다. 그러면 수능 2등급. 그리고 반에서 4등, 5등, 6등 했다. 그러면 수능 3등급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능 3등급이면 하나, 둘, 셋, 세 칸이지만 합쳐버리면 한 20% 조금 더 돼요. 21% 정도 되죠. 대충 퉁쳐가지고 2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이른바 상위권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우리 애가 반에서 1등이다. 또는 2등과 3등을 왔다 갔다 한다. 가끔씩 1등도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내신 등급으로는 1등급, 그리고 2등급, 3등급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반에서 1등이면 전교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 됩니다. 전교가 300명이 있다. 그리고 반이 12개 반이 있다. 평균. 그죠? 평균하면 1등급이면 3, 4, 12, 12명이에요. 그리고 2등급이면 24명. 그죠? 24명. 2등급이 7%니까. 그죠? 3, 7, 21 하고 대충 우수리 쳐가지고 딱 계산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등급, 4등급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전교 300명의 학교이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그죠? 한 학년에 300명이다. 1등급, 2등급, 3등급 합쳐가지고 21%.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20% 하면 60등까지. 22% 하고 싶다. 그러면 66등까지. 근데 60등과 66등 사이는 좀 애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칼같이 딱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자,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 반에서 1등 했다. 그러면 전교에서는 몇 등일까요? 12등 이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반에서 2등 했다. 전교에서 보면 36등 안에 들어간다입니다. 물론 반에 1등 한 애가 전교로 치면은 6등쯤 할 수도 있고, 반에서 2등 한 애가 전교로 치면 20등쯤 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 그 언저리에 들어간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에서 3등, 4등, 5등, 6등까지인데 반에서 25명이 있는데 5등이다. 그러면 5, 5, 25니까 20%죠. 그러면 전교 300명, 한 학년에 300명이다 라고 치면은 20%니까 3, 2는 6, 60등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20%가 반에서는 5등, 전교에서는 60등이에요. 똑같이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전국으로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전국인데 이 전국일 경우에는 고등학교,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는, 기본적으로는 매년 3월에 치는 3월 학력평가 있거든요. 3월 학력평가를 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계산하기 쉽게 30만 명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전교 한 학년에 300명 학교 기준이고 전국 치면은 30만 명 기준으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전국이 30만 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 4%면 12,000명이죠. 이게 1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반에서 1등이다. 4%.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1등급이다. 그러면 4%니까 12등이고, 그러면 전국에서 치면 30만 명이니까 1등급이다. 그러면 4%니까 몇 명? 여기 12,000명 되는 거죠. 12,000명. 그리고 거기서 1등하고 2등, 3등까지 치면은 36,000명이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30만 명 기준으로 치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해가지고 대개 반에서 5등이다. 그러면 20%니까 전교로 치면은 한 학년에 60등까지 하는 거고, 전국으로 치면은 30만 명에 20%니까 6만 등 하는 거예요. 얼추 하게 되면 6만 등 이내로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6만 명이에요. 그래서 반에서 자, 이름이 계산이 되니까 그럼 이 6만 등이 어느 대학에 해당하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 숫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른바 상위권 대학, 근데 대학끼리 1등, 2등, 3등 서열은 일단 무시를 하고 대충 1등급권 대학, 2등급권 대학인데 1, 2등급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니까 대충 퉁쳐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카이, 카포 플러스 성, 서한 하고 그 다음에 이대랑 중경, 외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대충 상위권 대학은 정원을 한 3,000명 정도 평균으로 봐요. 조금 더 많이 뽑기도 하긴 하지만 중간에 한 2,000명 안 되는 대학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죠. 뭐 시립대, 서강대, 외대 있어서 평균으로 치면은 기본 한 3,000명 정도 하면 돼요. 건국대가 딱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므로 6만 명이다 라고 하면 정원 3,000명을 대학 하나로 치면은 대학이 몇 개죠? 20개죠. 20개. 맞나요? 3,000명이니까 10개면 3만 명. 그리고 20개면 그쵸, 6만 명 됩니다. 단 요게 이제 서울권 대학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주요 거점 공립대나 또는 대학별로 학과의 수준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체 개괄을 하고 있으니 대학별로 3,000명이다 생각을 하고 하면 20개 대학이 딱 떨어지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이 어디냐를 살펴보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려 놨어요. 그래서 이전 동영상에 정원을 일일이 일부러 달아놓은 게, 이게 수능이라는 게 표점은 상대평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백분위로 보게 되면 이게 절대 기준이거든요. 절대라는 게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내 점수가 몇 점인데 나보다 1점, 1점도 아니에요. 0.1점이라도 많은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자리가 한 자리면 걔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표준 점수 100분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주면 표준 점수의 1점 차이는 100분위로 치면은 그 100분위의 그 퍼센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절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원이 중요합니다. 자, 요게 대학 정원 정리한 겁니다. 일단 우수리 다 떼고 전체 정원을 약 30만 명이라 치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가지고 등급 나눈 거는 대학의 입결 이런 거나 뭐 QS 대학 순위, 중앙일보 대학 순위 이게 아니고 그냥 전국 대학을 퉁쳐가지고 189개쯤 있는데, 이거를 1등급이 4%다. 그러면 189개 중에 4% 해가지고 몇 개, 그리고 2등급이 7%니까 그러면 합해서 1등급, 2등급 합쳐가지고 11%니까 1등급이 대개 한 12,581명 정도 정원이 나오고요. 정원 내에요. 그리고 2등급이 34,000명 정도, 3등급도 32,000명 정도 됩니다. 요거는 24년 교육부에 신고한 대학들의 정원 내에 정원 외 말고 그걸 기준으로 정리한 겁니다. 또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이게 딱 정확하게 우수는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1등급이 12,581명, 2등급이 34,000, 3등급도 32,000인데 되게 대학을 통째로 한 거니까 학과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되게 요 정도 라인 되면 이제 메디컬 들어가는 의대에 있는 대학들이 있죠. 50개 좀 안 되는, 그리고 각종 보건계열 치면은 대학별로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차피 그 의학과든 간호과든 한의학과든 그 대학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가 되니까요. 이거는 그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등급이 12,000명이죠. 자, 여기서 숫자가 보이죠? 무슨 숫자? 아까 1등급이 4%라 그랬는데 전국 학력평가 친 학생이 30만 명이고 그 30만 명의 4%면 12,000명이니까 학력평가 쳐가지고 1등급 나온 학생이면 12,000등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여기 1등급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가 됩니다. 일단은 무난하게. 그렇죠? 다만 요거 아래로 가면 좀 납치되거나 하겠고, 과별로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문과 이과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학별로 그렇고, 그리고 요 대학 이상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2,000명이니까 12,000명이 똑같은 점수를 받지는 않죠. 여기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고 과목별로 비중이 달라지고 대학별로도 다르죠. 그리고 문과 이과 달라지고, 그리고 100분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단은 요거 이상 쓸 수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1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쭉 다 하기가 너무 많죠. 되게 1등급으로 해서 고려대, 2등급의 대표 경희대, 3등급 경북대, 4등급 가천대, 부산대 등등이 있지만 이게 매년 또 왔다 갔다 하고,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든 부산대든 학교 내에 과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경북대랑 부산대 이렇게 많이 내려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지방에 이제 여러 대학들을 흡수 합병했거든요. 부산대 같으면 부산에 본교가 있지만 또 밀양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학교는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방이 살아가는, 지방의 교육이 살아가는 방법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이끼를 좀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별로 다 찾아보기는 힘들고 일단 하나씩 중요한 거 보면 여기 서울권이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서울권은 주로 이제 3, 4등급 선 안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이거는 입결 정리가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보기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등급 내에서도 이거는 그냥 가나다 순입니다. 1등급 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있죠. 그래서 11,111명. 요 앞에 이거 조금 있는 건 저기 가톨릭대 의학과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등급 라인으로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33,492명 됩니다. 중간에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사이에 시립대 있을 거고, 성균관대 전에 서강대 있을 거고 할 거예요. 그리고 3등급 라인에 국민대랑 그리고 숭실대, 4등급에 세종대 있지만 세종대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거는 등급을 나눈 게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권에 이런 대학이 있는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고대, 서울대, 연대 합쳐가지고 11,111명이죠. 다시 그래서 반에서 1등이면 4% 되고 4%가 전국으로 치면은 12,000명이니까 반에서 1등한 학생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를 쓸 수 있습니다. 단 수시 전형으로죠. 지금 간단하게 숫자로만 얘기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뭐가 문제냐, 수시 전형으로 해가지고는 내신으로만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갈 수 있지만 그 수시에서는 이른바 특목고 학생들 전국적으로 해서 매년 졸업생이 평균 한 2만 명쯤 되거든요. 그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3등급하고 이른바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3등급하고 표면적으로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등급이 된다가 되는데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가게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일반고랑 특목고랑 내신을 같이 보지만 종합에서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시도 교과랑 종합을 구별해야 되는데 수시를 퉁쳐서 그냥 내신을 같이 봅니다. 하지만 수능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재수생이 들어오잖아요. 1등급이라도 같은 1등급이라도 완전히 달라지고, 수능에서는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시로 가게 되면 내신이 아니라 수능 점수를 봐야 되니까 수능의 1등급을 보게 되면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중간 결론, 반에서 3등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반에서 5등 합니다.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일단 반에서 몇 명이냐 이거죠. 그래서 기본 25명 치면은 반에서 1등이면 전교 300명 기준으로, 그죠? 성교 300명 있죠, 그죠? 성교 300명 기준으로는 12등 안에 들어가고, 전국 30만 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12,000등 안에 들어가고, 근데 그게 수능으로 가게 되면 2026년 이후 27년, 28년까지 평균 한 50만 명쯤 볼 것 같아요. 학생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50만 명쯤 보게 되면 전국 2만 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만 등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석할 수도 있죠. 담아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반에서 1등 하면 그 학생은 전국 2만 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평균 3,000명. 그래서 수시로 하게 되면 전국 30만 명, 물론 재수생들도 수시 지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신 기준으로 하니, 내신 기준으로 해서 특목고든 일반고든 구별 없이 똑같이 교과면 같은 1등급은 1등급, 3등급은 3등급으로 보니까 반에서 1등이면 4% 안에 들어가니 1등급이죠. 학교에서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30만 명 중에 12,000명 안에 들어가니까 이른바 스카이의 원서를 낼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해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수능을 보게 되면 50만 명이라서 2만 등 안에 들어가는데 2만 등이면 스카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까지 넣어야 되고, 2만 명이면 3, 6, 18, 3, 7, 21 7개 대학 들어가야 되죠. 7개. 여기에서는 그러면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리고 울산, 광주에 있는 유니스트, 지스트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육사공사 회사도 포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2만 명이면 7개 대학인데 그렇게 되면 약간 레인지가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수시에서는 스카이의 사정권에 들어갔는데 정시로 가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정시에서는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이 재수생들이 수시로 안 넣고 또는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정시를 보는 이유는 내신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따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수능 점수가 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현역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반에서 1등이고 전교에서 한 10등 또는 5등 안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수시로에서는 괜찮았는데 정시로 하게 되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문과냐 이과냐 하면 또 떨어지고, 그리고 그 학교가 일반고냐 특목고냐 하면 또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니 1차 결론은 딱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 전국 해가지고 수시로 끝내는 게 제일 속편하다입니다. 단 이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 크게 보면 4등급 정도까지인데 4등급 넘어가서 4등급, 5등급일 학생인 경우에는 이건 특목고 학생들도 포함하거든요. 특목고에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도 1학년, 2학년 내에서 한 5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되면 사실 만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자의반, 타의반, 그죠? 자의반, 타의반 정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자사고, 자율고 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래서 정시로 쭉 가면 정시에서는 반에서는 중간이고 학교 내에서도 5등급이지만 수능을 치면 2등급, 3등급, 1등급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시에서 1등급, 2등급 대학들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또 재수 또는 N수를 하게 되면 정시에서 수능의 점수가 쭉 올라가니 일반 현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2026, 27, 28년 한 3년 정도는 수시로 미는 게 가장 편하게 가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단 1등급, 2등급, 3등급 안에 들면 그런데 4등급, 5등급일 경우에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요. 공부하는 법은 또 따로 동영상 만들어 알려드릴 테니 구독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이전에 동영상을 제가 차근차근 올려드린 목적이 이런 거거든요. 여기 전국 대학 1남 2접 189, 좀 지나면 또 몇 개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대학 정원 30만 3,498명 정원 내 일반 전형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한 지금 12개 되죠. 카이스트, 서울대, 가톨릭 의대, 연대, 광주과기원, 대경과기원, 고려대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른바 스카이 하면 12,581명, 카포 합쳐가지고 그렇죠. 그 아래 또 대학에서 서성한 2까지 하면 그러면 11,152명인데 여기 있는 12개 학교를 다 더한 정원이 23,733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중앙대 경희대에서 중경 외시와 건동 홍숙인데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까지 하면 12,472명, 그리고 건대 홍대 동대 그리고 교대들이 있죠. 그죠? 교대까지 치면은 11,262명인데 여기 있는 12개 대학을 다 합치면 23,734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 1등, 2등보다는 그냥 저 주요 대학 해서 카포 합쳐가지고 여기 24개 대학이죠. 24개 대학에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정원 내로 하게 되면 다 하면 47,467명이에요. 47,467명. 그래서 47,467명이면 수능으로 치면은 50만 명이니까 10% 조금 안 되죠? 그냥 대충 10% 치면 2등급 라인이에요. 2등급이 89%까지죠.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합격자 70% 컷 얘기할 때 국수탐 100분위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대학들은 자기들 전형이 다 다르고 과목별로 비중도 문과일과 다 다르고 하긴 하지만 교육부에서 70% 컷을 공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수탐 평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2등급, 그죠? 국수탐 평균 89% 정도면 이른바 여기 경희대 정도까지는 가요. 편안하게. 물론 이거는 경희대 전체를 평균한 거고 경희대도 과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국제 캠퍼스까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대개 여기 47,467명이니 대충 5만 명 치면은 50만 명이 올해
2026 그리고 27, 28 한 3년 정도 대충 50만 명쯤 나올 것 같아요, 평균. 그러면 10%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반 1등이면 4% 안에 들고 4%면 30만 명일 경우에 재학생일 경우에는 12,000명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른바 스카이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만 수능으로 보게 되면 50만 명이니 2만 명이고 2만 명이면 대학의 레인지 범위가 좀 더 넓어지죠. 그래서 스카이랑 서성, 한의까지 내려가는데 그게 수능으로 쳐서 재수생이 몰리고 해가지고 본인은 원래는 1등급이었는데 수능 점수에서 한 문제 틀렸어요. 수학 4점짜리 한 문제를 틀려버렸어. 그러면 표점이 확 밀리고 100분에서 확 밀리는 거죠. 그러면 대학이 서성, 한의에서 중경 외시급으로 좀 더 넓어져요. 낮아진 건 아니에요. 넓어지는 거야. 위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탐구에서 또 깜빡 실수를 했네. 그러면 또 밀려요. 그러면 건동, 홍숙 라인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10%인데 10%면 사실은 한두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 최종적으로는 입결이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 하긴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수학 한 문제,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학력평가 모의고사 봤는데 난이도가 A, B, C, D, E 나온다. 그러면 E는 일단 자취하고서라도 D급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추게 되면, 그죠? 수학 같으면 4점짜리, 국어 같으면 3점짜리, 사탐,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2점보다는 3점짜리를 하나 더 맞추면 표점이 휙 올라가고, 그러면 100분위가 2%, 4% 올라간다는 거죠. 프로면 중경 외시 갈 거를 서성, 한의 갈 수 있는 건데, 또 4%가 빠져버리면 한 문제를 더 틀려버리면 서영고 갈 수 있는데 서성, 한의, 서성, 한의만 가도 잘 가는 거긴 한데 서성, 한의 갈 수 있는데 중경 외시로 골라봐야 되는 거죠. 단 얼마든지 상향으로 할 수는 있긴 있지만 점수가 또 잘 나오면 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 트리죠? 요 트리도 전에 한번 동영상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 개로 정리하는데 일단은 이게 절대적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전체 평균 문과이과 합친 거고, 의대가 있는 대학은 좀 올라가고 캠퍼스랑 이런 거 좀 겹친 대학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경희대 같으면 여기 서울 본교랑 국제 캠퍼스 구별했지만 경희대 자체적으로는 구별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위라인 여기죠, 요쪽 이른바 전체적으로 해서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이고, 크게 보면은 한 5만 명 정도 보는 거고, 수능으로 치면은 10%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 성적을 보시고 내신으로는 분명히 요 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수시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신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교과로 보셔야 되겠지. 하지만 학생부 세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학마다 지금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종합 전형으로도 한 번, 두 개 정도 또 보시고, 단 본인의 수능, 학력평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자기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좀 더 잘 나온다. 사실 거의 없긴 해. 근데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경우에는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경우에는 수시보다는 정시에 집중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자기 내신이 수능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집중하셔야 돼. 아시겠죠? 요 대학들은 수시로 하게 되면 반에서 1등, 2등, 3등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단 3등이면 전교에서 300명일 경우에는 12, 12, 12, 36등 이내에 들어가니까 앞에 35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한 20등 하는데요지만 학교 내에서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학생들한테 직접 알려주진 않아. 개인적으로 상담 가면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왜냐면 학교장 추천서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연고대에서 학교장 추천서 받는 학생들이 몇 명 없어요. 그는 학교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대표할 만한 학생을 뽑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인 실력으로 공부해가지고 수능으로 보세요 하는데, 엔간하면 수시로 들어가세요 하는 거야. 수시로 들어가기 훨씬 더 쉽고 편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문제는 수시를 하려면 내신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내신 한다는 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수능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게, 수능에는 이른바 특목고 학생들도 정시 대비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무섭다기보다는 바글바글 모여있는 재수생들이 정시 파이터를 해가지고 몰려 있으니, 본인이 학교에서, 반에서, 그리고 전교에서 받던 등수 또는 등급에 비해서 수능 등급이 잘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재수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 일단은 재수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최대한 현역으로 맞춰서 들어가겠다. 그리고 현역으로 갈 경우에도 수시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속 편하고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가 되겠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번 동영상 정리하고요. 다음에는 대학별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 서울대, 그리고 인원수별로 좀 변동이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톱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